요점만 뽑아서 합의의 기술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짜 강의 속성가해법 법무의법승의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합의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합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합의하는 방법부터 그 주의점까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제1장, 합의의 효과는 사건마다 다르다. 합의는 양형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셔야 될 부분은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 바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범죄고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모욕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실형이 나올 게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게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간혹 주의하실 점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 아무런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 다퉈볼 생각도 못하고 합의부터 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합의를 하자고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법률적으로 상담을 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결국엔 끝까지 이걸 무죄를 다퉈야 될 부분인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심층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장, 피해자에게 합의하겠다고 무작정 연락하지 마세요. 당연히 형사 고소를 맨날 받으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그냥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연락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연락을 한다거나 특히 집 앞에 찾아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판결문에도 좋지 않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본인이 직접 사실은 연락하시는 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 사고를 쳐놓고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합의 안 해줄 거다, 합의금 더 받을 거다, 그러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합의의 기술 제3장, 합의에도 순서가 있다.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고 그래서 일단 좀 빨리 합의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무작정 이제 합의서부터 들이민다 라고 한다면 합의는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해자가 원하는 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일단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 변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사실 얘기가 길어지면은 피해자한테 꼬투리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 부분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합의금인데, 합의금은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경제 사정, 그리고 또 피의자, 가해자의 경제 사정,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국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근데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의사를 얻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수사기관 그리고 판사님이 그거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형식에 맞는 합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제4장, 합의서에 꼭 필요한 문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을 했다. 그 합의서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의 확인까지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소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단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이 합의서 작성 이후로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밑줄 쫙, 돼지꼬리 땡냐? 결국은 이 작성자가 본인이 작성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데는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를 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보통 신분증 앞뒷면 사본 그거를 제출하면은 이 사람이 작성했구나,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점만 뽑아서 합의의 기술 알려드립니다.
합의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결국엔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고소 안 했을 건데 작은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강간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중대 범죄에서도 사과 한마디만 들었으면 고소 안 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전문가 조언을 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반드시 좀 조력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 안녕.